마지막에 가서는 감독님이 무쌍난무를 합니다. 그만 충분해 감독님. 충분해요. 아니 한 번 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완전 신작이라 가지고 7,700원 하더라고. 주변에서 그 영화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과는 어떠냐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은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돌았음. 나는 그렇게 고어한 영화인지 몰랐어요. 저는 공포나 호러 영화나 고어한 거를 즐기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냥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와 화면이 막 너무 막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권장드리기에는 좀 셉니다 영화가. 대략적인 얘기만 하자면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서브스턴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는 당대에 핫했던 스타입니다. 미녀 스타였는데 나이가 이제 한 50이 다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촬영을 해오던 다이어트 프로그램 막 몸매를 관리하세요 막 이런 걸 이제 촬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50살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날 잘립니다. 여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어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그 PD가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전화로 막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돼요. 그 늙은 여자 이제 필요 없어.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언제적 엘리자베스야. 당장 젊고 핫한 애로 데리고 와. 그렇게 좌절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 얼굴 현수막을 뜯고 있는 걸 보다가 차 사고가 빵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별 이상은 없어요. 근데 남자 간호사가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코트를 이렇게 내밀면서 당신을 응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왔어요. 코트를 입고 코트에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요만한 USB가 하나 내 코트에 들어있는 거야. 거기 이제 서브스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집에 가서 USB에 딱 꽂아요. 서브스턴스 내용이 딱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 더 나은 당신을 원하는가? 더 아름답고 더 싱그럽고 더 완벽한 당신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전화 주세요. 1544 어쩌고저쩌고. 개소리잖아. 개소리인 줄 알고 이제 화장실에 던졌어요. 화장실에 던졌다가 영화가 이제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겠죠. 자신의 늙음을 너무 한탄한 나머지 결국 전화를 해요. 거기서 이제 카드키를 하나 줘요. 정말 이상한 허름한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웬 박스를 받아옵니다. 거기 안에 주사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약물도 있고 하여튼 뭐 위험하게 생겼어요. 엄마가 보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제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을 비관한 나머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주사를 딱 맞고 화장실에 탁 쓰러집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부터 이제 집에서 내가 제로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영화 보고 있었거든. 여기부터 표정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여기부터 갑자기 영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 난 예뻐질 줄 알았어.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죠. 근데 얼굴이 젊어지는 게 아니야. 하여튼 상상도 못할 전개가 돼요. 그 감독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말 젊고 아름답고 완벽한 몸매의 새로운 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이야. 일주일. 쉽게 말해서 늙고 이제 안 예쁜 내가 있고 아름답고 탱탱한 내가 있어요. 일주일씩 번갈아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 서브스턴스의 규칙이야. 반드시 일주일마다 몸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 규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딜을 걸 때 그 규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플하거든요. 근데 규칙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인공들은 이제 준수하지 않죠. 기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변수가 생기죠. 그 물질을 정확하게 쓰지 않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운 외모로서 더 지내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균열이 생기고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처음에 볼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근데 이런 영화가 젊음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좀 부추기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은 좀 있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서는 그런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고어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감독이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너네 과유불급이다. 젊음을 얻으려고 아름다움을 분별 없이 추구하려고 오버하다가 너네 진짜 개 좆된다. 영화 초반에 볼 때는 이런 게 조금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감독님이 무쌍난무를 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감독인데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은 그냥 입 벌리고 내 영화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뭘 할 수 있는데 그만
충분해. 감독님, 충분해요. 생긴 대로 살기로 했고, 정말 이제 더 이상 까불지 않을게요. 아니! 한 번 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넉다운 돼요, 진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몸이 아파요.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깡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정말 강렬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 주연 배우가 데미 무어인데 옛날 배우거든요. 데미 무어라는 배우는 그 한 시대를 장악을 했던 초미녀 헐리우드 탑스타 배우였어요. 브루스 윌리스랑 결혼했고 애시튼 커처랑 또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배우랑 되게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은 실제로 데미 무어가 지금 환갑인데 7억인가 주고 전신 성형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굉장하죠. 실제 본인이 늙음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전신 성형을 한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화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로서 예술가로서 전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거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 쉽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알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저도 살면서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많은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 외모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20대 때는 정말 옷도 안 사고 꾸밀 줄도 모르고 꾸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내가 나를 뭐 가꿔야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차고 제가 이 개인 방송을 한다는 게 저한테 영향을 저는 상당 부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제 또래의 남자 제 친구들은 뭐 결혼한 친구들이건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건 내려놓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카메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면 모르지. 근데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보여. 뭔가 나이 드는 것도 보이고 아쉬운 것도 보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최근에 막 이렇게 뭐 피부에 바르는 것도 막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영화를 보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거는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나쁠 수가 없어. 그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외모가 안 중요하다? 나는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느끼죠. 우리는 슬프지만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외모 지상주의 담론에서 관찰자이기도 하고 또 관찰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외모가 그냥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경쟁력뿐만이 아니야. 외모는 신뢰가 되고 외모는 성격이 돼요. 외모가 잘 다듬어진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수준이 되냐면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죠. 그냥 저 사람의 외모가 탁월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무리를 빚으면은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뭐 이런 현실을 완전히 타파하는 무슨 초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현실에 몸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로션도 발라야지. 선크림 바르고 막 그래 뭐 탈모도 막 예방하고 막 탈모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과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해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영화에서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유혹에 발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무서운 거죠.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뭐 요즘에 시술도 하고 성형도 하고 우리 다 얼마나 관심 많아요. 근데 좋은데 아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인간이 늙는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늙어가는데 내가 스스로를 다듬어진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그냥 먹어지는 건데 나는 나이를 안 먹을 거야 라는 정도의 각오부터는 뭔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쌓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쌓이는 건 뭘까요? 내면적인 성숙함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던가 뭐 어떤 사람은 과업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인품을 성장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가 쫓는 삶의 어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지. 그게 뭔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젊음이 사라지는 거는 내르막인데 이게 막 미치겠는 거는 이거를 뭐 우리가 맞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 삶을 사랑할
자랑할 수 있는 가치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지. 늙는 대신에 나보다 젊은 사람 있고 내가 나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오래 살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늙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괜찮지. 팔자주름이 생겨도 인생이 괜찮지. 근데 살면서 그게 마련이 안 되면은 지금 팔자주름이 제일 큰일이야. 나이가 든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팔자주름을 참을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쌓아가고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 사람은 진짜로 늙어요. 나도 그걸 몰랐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 100년 뒤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젊음을 쌓아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시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얘기니까 관리는 하되 젊어지려고 집착하지 말고요.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늙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울면 젊어져요? 울어서 젊어지면 뭐 하루 종일 울겠네요.